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야식을 먹었어요. 치킨하고 뭐 이것저것 먹어가지고 지금 되게 투머치하거든요. 너무 배불러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맥주만 스트레이트로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멘트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자유롭게 프리토크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닉네임은 이야기하지 않고 질문 내용만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다 마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바리마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흑맥 성애자라서 흑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먼저 마셔볼까요? 항상 흑맥은 마셔봤던 거니까 노을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야식 먹을 때 맥주 한 캔 이미 마셨어요. 색깔 진짜 이뻐요. 그러면 진짜 감귤 향이 나는지 마셔보겠습니다. 짠! 짠! 이런 맛이구나. 예상하지 못한 맛입니다. 이게 감귤 향이 나는데 끝부분이 왜 이렇게 쓰죠? 당했어. 그냥 감귤 향만 나는 줄 알았어요. 참고해주세요. 노을 안 드신 분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마시겠습니다. 럭키님들도 한 잔 짠! 건배! 자꾸 마지막에 뭔가 배신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마실 때 진짜 뭔가 달콤해요. 감귤 뭐 그런 향도 나고 근데 목 넘김이 이제 끝부분에 딱 도달했을 때 약간 쿠스리? 쿠스리가 약이거든요, 약. 약간 약맛? 쓴맛? 약간 니가이아지가 시마스네. 약간 쓴맛이 나요. 근데 어쨌든 근데 맛있어요. 첨잔하기. 첨잔. 너무 가득 달았나? 저는 술을 아예 안 마실 때는 진짜 입에 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땡길 때 이번 달은 왜 이렇게 술을 계속 먹고 싶지? 이러면 그냥 즐깁니다. 인생은 진짜 한 번뿐이니까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이가 들면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과음만 안 한다면 적당하게 즐기셔도 되지 않을까요? 이 한강 같은 이 잔을 한번 지금 마셔보겠습니다. 흘릴까봐 무서워요. 지금 너무 많이 따랐어. 럭키님들 간파이 짠. 원샷이 가능하신 분들 코멘트 꼭 달아주세요. 이거 원샷이 불가능한 술인 것 같아요. 자꾸 마실 때마다 웃음이 나와. 이게 뒷맛이 그 귤 껍질 먹으면 약간 쓴맛 나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고통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원샷이 좀 불가능한 술이다. 이거 재밌는 술이네. 짠. 뭔지 알겠어. 기다려, 기네스. 개인적인 취향은 흑맥인 걸로. 그래도 뭐 술은 남기면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술은 다 비워야 돼요. 그쵸? 버리면 안 돼. 평소에 올려드리는 정보 영상도 물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유독 혼술 토크 영상에는 뭐 댓글의 그 길이나 감상평이 차원이 달라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희죽희죽 막 웃었죠.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이렇게 답방하는 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때그때 제가 확인할 때마다 보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양자리 문워크 때 마라톤 대회 나가서 완주 제발 하게 해주세요. 제가 체력이 저질이라서 제발 완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문을 작성했어요. 5km. 귀엽죠? 한 10km는 나가야 저 사람 좀 할 줄 안다 이러는데 5km는 안내방송부터 다르던데요? 5km는 시상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오세요. 시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했어요. 뛰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분이 슬리퍼 신고 뛰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유모차 끌면서 뛰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커플은 팔짱 끼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자존심 상한다. 10km 이상은 나가줘야 나 마라톤 대회 나갔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뭐 정보를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처음 도전해 본 거라서 5km는 그렇구나. 근데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5km도. 그렇네요. 10km 정도는 뛰어줘야 좀 가오를 세울 수 있지 않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완주를 했고요. 메달을 받았어요. 짜잔. 다 나눠주는 거더라고요. 기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 젊은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이 시간들 지금 이 순간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바람의 시대.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술 마시고 싶다면 마시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도전하시고 저랑 약속해요. 짠.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익숙해졌어요. 이 맛에. 목 넘길 때 별로 쓰지 않은데요? 뭐지? 왜 안 쓰지? 정보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 봤던 것 같아요. 페일에일이 좀 센 편이다. 좀 맛이 쓰고 세다. 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은 얘기라서 뭐 아니면 말고. 술 전문가도 아니고요. 어디 가서 술 전문가라고 해서 그게 뭐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 잘 모릅니다. 짠. 정말 노트에 적는 것처럼 이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히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의 생각이 궁금해서요. 소원문을 적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한 문장으로만 대답하자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소원문으로 작성했던 것들이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예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내려놓게 되는 소원도 있고요. 나의 마음이 변한 케이스죠. 그리고 사실은 나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그거를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케바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다. 당연히 있으니까 우리는 문워크를 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도 분명 존재한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는 우주가 우리에게 너에게 아직 그거는 필요하지 않다라던가 아니면 너가 굳이 그 소원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너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게, 성취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이 악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원문 작성한 게.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장시간이 걸리는 소원도 물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소원은 뭔가 나중에 재고가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이를 악물어서 이룬 소원이다. 이러면 재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정말 순시순삭 바로 성취되는 소원들 있잖아요. 이렇게 2, 3년씩 걸리지 않는 소원들, 정말 바로 성취로 이어지는 소원들은 우주가 응답을 했다라는 건데 우주가 왜 응답을 했냐면 지금 그 소원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주는 게 맞으니까. 나의 영혼과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나의 잠재의 의식에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노트에 적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원하는 걸 계속 적으면 반드시 언젠가 실현이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말하고 있고 문워크는 별자리 이 테마에 맞춰서 해당 성자에서 신월과 만월이 일어나면 그거에 맞는 키워드를 작성해서 내 소원문과 커넥션을 시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문워크 그리고 확언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문워크를 했다, 내가 소원문을 작성했다, 확언을 작성했다 이런 거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현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착을 하고 너무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원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여기에 계속 사념을 반영하고 의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나의 소원이 캔슬될 수가 있고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문워크?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적으면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계획을 하듯이 문워크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작성해 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적으면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미 처음부터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적은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그런 거 적었었나? 내려놓고 일상을 보내시는 거. 그때 나의 소원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루어지는 거 맞아? 들여다보고 진짜야?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절대 네버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실제 경험해봤던 거예요. 제가 1111 11월 11일 기점으로 소원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집착한 소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나? 약간 의심했던 거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답답할 정도로. 근데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 구독자 1만 명? 진짜 의식을 전혀 안 했어요. 물론 미래일기, 아침일기 이런 데에다가는 과거에 적은 기록은 있어요. 좀 1만 명 제발 돌파해라 막 이런 식으로 1만 명 돌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적은 기록은 있지만 너무 1만 명 돌파가 힘드니까 그냥 내려놨어요. 포기해서 의식도 안 했고, 오히려 최근에 진짜 의식하고 있었던 소원이 하나가 안 이루어졌고, 의식을 안 했던 1만 명 돌파, 그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또 다른 소원, 전혀 의식 1도 안 했던, 깜빡 잊고 있었던, 뭐야? 이거 이루어진 거야? 나 이거 정말 예측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이루어졌어요. 적으면 이루어지는 거 맞는데 일단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 이제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소원이거나 우주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소원을 굳이 이루어주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냥 소원을 캔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 소원 성취의 반대 현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의식하다 보면 소원 성취와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잠재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 방해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 길로 나아가면 나에게는 위험하니까, 또는 별로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소원 성취를 굳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그 소원이 맞다면 잠재의식은 나중에 수긍하고 그걸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면 소원 성취를 일부러 캔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찾아왔는데 직감상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도전하는 거를 하면 안 되겠다. 해외로 나가는 건 잠깐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빠른 직감과 빠른 판단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때 당시가 어떤 흐름이었냐면 코로나가 터져도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러다 말겠지. 그냥 한 달 하다 말겠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직감상 이거 되게 오래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감에 따라서 가지 않았고 소원문에 적었던 거랑은 전혀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소원문에는 제가 해외로 나가서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 가지 않았죠. 캔슬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직감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제가 직감을 캐치 못하고 해외로 나가서 뭔가 면접이나 그 도전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붙었을까요? 왠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왠지. 아니면 붙었어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으니 채용 보류. 왜냐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귀국하세요. 고국으로 돌아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직감을 워낙 믿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고 알아서 소원을 내려놓았지만, 억지로 고생해서 나갔다고 해도 소원문에 적은 해외로 나가서 행복하게 산다,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 우주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소원성취 반대의 사인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조현상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이득이 안 되는 그런 미래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속 주입하면
잠재의식은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굳이 이룰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길이다 하면은 절대 never.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합격을 하고 손에 넣었다고 해도 분명 2년, 3년, 4년 지나면 생각이 또 바뀌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원 성취가 되는 거 맞아요. 되는데 안 되는 소원도 있다. 왜냐하면 반대작용으로 일어나는 사인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면 행복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땐 소원이 캔슬될 수도 있다.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게 여러분들에게 베스트이기 때문에 결국엔 소원 성취가 되는 것도 행복한 미래이고요. 소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를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소원 성취가 되는 게 물론 행복한 건데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것도 나에게 행복한 길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메리제이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의 지금 앞날에 지금 초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예요. 긍정적인 미래가 찾아오는 것도 오케이, 박수. 근데 부정적인 미래, 내가 원치 않는 미래가 찾아오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나를 위한 길일 수가 있다. 가볍게, 좀 편안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소원이 캔슬되고 성취되지 않으면 진짜 우울해해요. 막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길로 나아갔을 때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행복하지 않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붙으신 분들 그때 당시에는 행복해요. 근데 시험에 붙어서 그곳에서 일을 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일하다가 거기서 대인관계에 문제 트러블이 생기거나 돈 문제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는 사업가 체질이다. 나는 프리랜서 체질이다. 조직이 안 맞아. 사고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험을 절대 못 붙게 3년, 4년, 5년 오수 막 6수, 7수, 8수 해도 절대 못 붙게 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다. 우주는 절대 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가 되는 거를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의 길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사인입니다. 소원문 적는 거 이걸로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느냐? 이룰 수도 있고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만할래. 이 소원문은 흥미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거는 지우는 거죠. 거기서 멈춰져요. 우주는 그러면 캔슬했구나 하고 알아듣고 더 이상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포기하는 것과 내려놓는 건 다른 거예요. 내려놓는 건 최선을 다 해본 거고 포기는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왔던 것들, 이건 진짜 이뤘으면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집착을 안 하고 내려놨을 때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워크를 시즌마다 작성하잖아요. 신월, 만월, 예를 들면 정갈자리 신월, 황소자리 만월, 사수자리 신월, 이 12별자리마다 신월, 만월, 매 시즌마다 테마도 다르고 일어나는 이제 시즌 이런 것도 다르잖아요. 나의 소원에 응답을 해주는 별자리 타이밍이 또 이렇게 달라요. 나랑 상성이 맞거나 아니면 내가 소원을 작성했을 때 그 타이밍에 내가 에너지가 높아서 달님이 바로 응답을 해준다거나 뭔가 되게 성취되는 타이밍도 달라요. 확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될 것이다. 적으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수자리 태양궁이고 염소자리 상승궁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수자리 시즌과 염소자리 시즌에 소원문을 성취한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정갈자리, 개자리, 쌍둥이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저는 이때 소원이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내가 태양궁이랑 상승궁이 사수랑 염소인데 왜 이 시즌에 올리는 소원은 잘 그렇게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오히려 달성자 쌍둥이자리, 제가 달성자 쌍둥이자리거든요. 그럴 때 응답을 좀 많이 받았고 사랑이라던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 정갈자리 응답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맞는 내가 성취가 좀 더 잘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케이코님의 이런 책이나 뭐 SNS에서 본 거지만 문워크를 한 번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즌마다 씨를 뿌려보는 게 좋다라고 해요. 어느 별자리 달림에서 나의 소원을 응답해 줄지 모르니 조금 더 많은 씨를 뿌리는 게 좋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한 번 하고 만다가 아니라 그냥 매달 최소 한 번이라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12번이잖아요, 1년에. 그러면 이 12번 중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원에 응답을 해줄 날이 올 거예요. 한두 번이 뭐예요? 뭐 한 서너 번 정도는 응답해줄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 달에 2번 다 합니다. 욕심쟁이라서 한 달에 2번 다 해요. 제가 영상을 신월 만월 문워크 공유를 열심히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럭키님들께 정보도 공유하고 저도 열심히 문워크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냥 맨날 하세요. 매번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이 분명 이루어지는 횟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12번만 하는 사람과 1년에 24번의 소원문을 작성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소원을 이룰까요? 맞아요. 역시 후자 쪽입니다. 24번. 24번 작성하시는 분들이 소원 성취를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 욕심쟁이라서 또 소원을 이렇게 매 시즌마다 새로운 걸 추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럭키님들? 저 매번 추가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번에 이거 매달 받고 싶다. 마라톤 대회 완주하는 거 추가했죠. 끝! 이루고 끝났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소원 또 작성했어요. 제가 그거 지금 말하지 않을게요. 그것도 11월 11일에 이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욕심쟁이라서 시즌마다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2개씩, 3개씩. 그러니까 여러분, 문워크 생활하세요.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워크가. 돈 내세요. 소원문 작성할 때마다 입장료 500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트에 적으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잖아요. 한 달에 2번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다 마실 거예요. 이거 어차피 냉장고에 두면 자꾸 1일 1캔 하니까 그냥 다 마셔버릴게요. 오! 무슨 소리지? 흑맥 좋아하시는 럭키님들도 코멘트 달아주세요. 짠! 흑맥입니다. 커피 같은 흑맥. 이타다키마스. 잘 마실게요. 그냥 막 들어갑니다. 짠! 아우 좋다. 아우 행복해. 그러면 이제 2번째 질문을 공유해 드릴게요. 메리쌤, 제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2개에서 4개의 숫자가 겹치는 엔젤 넘버를 자주 보곤 했었는데 여태까진 뭔가 제가 자주 생각하는 소원 같은 게 성과도 없었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댓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짝사랑 여자를 만났지만 그걸로 끝이었고 아직까지 아무런 접점도 없네요. 8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런 숫자들을 의식하고 행동하면서 지내오긴 했는데 곧 제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질문 남겨주신 럭키님이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맞죠? 이 럭키님께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용기 있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프로치를 하는 그 행동력, 용기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요즘 이런 용기가 없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이렇게 딥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일단 칭찬해 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빈말 아니에요. 저는 되게 예전에 금사빠 기질이 있었고 사수자리이기 때문에 헌터의 성자거든요. 한 번 찍은 남자 놓치지 않는 그런 여자였어요. 짝사랑도 많이 해봤고요. 먼저 고백을 받아서 사귀어 본 적도 있었고요. 번호도 많이 땄었어요.
제가 어프로치를 받아서 교제를 하는 것보다 제가 어프로치를 해서 교제를 한 경우가 많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있게 다가와 주시는 남자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돼요. 연하남이 있었어요. 5살 연하남이었는데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한 2달, 3달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호구처럼. 여자가 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사는 곳에 오라고 하면 갈게, 먹을 거 사들고 갈게 하고 가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해줄게 하고 가고, 상대가 내 고백을 받아줄 것 같은 타이밍에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밀당 안 해. 그냥 밀어붙였어요. 편지를 썼죠. 나 너 좋아해.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 뭐 그런 편지였어요. 당연히 거절당했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울진 않았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 저 친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3개월간 할 만큼 했다. 행복했다. 그렇게 하고 접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 연락이 오긴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 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는 거, 뭔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이 사람이 나랑 꼭 사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잘 해주셨을 때, 그 상대 여성분에게 사랑을 쏟으셨을 때 나중에 거절을 당하더라도 정말 미련이 절대 안 남게 될 거예요. 내려놓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여자분께서 후회하고 우리 럭키님께 연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이 사람이랑 꼭 사귀었으면 하고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고, 뭔가 이런 기대 심리가 무의식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애정을 쏟으신다면 그 에너지는 상대 여성분께도 전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정말 너무 갈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우리 럭키님께서 전혀 딥한 감정이 없는 여자분, 호감은 있으나 아직 사귀는 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여자분이 우리 럭키님께 공세를 해요. 선물 공세, 뭐 연락, 어떻게든 사귀어보고 싶어서 배려하면서 눈치 보면서 데이트도 하고 표현하고, 우리 럭키님께서는 호감은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상대 여자분은 엄청 기대를 해요. 나랑 사귀어 줬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이런 마음 상태라는 에너지를 느꼈다면 우리 럭키님 아마 신기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같은 행동을 아마 그 상대 여자분에게 취하게 되실 겁니다. 기대 심리가 어쨌든 이렇게 반영이 되면 상처를 받는 거는 본인이 진짜 커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계 발전에 정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짝사랑이든 재회든 지금 썸을 타시는 분들이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절실한 마음,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절대 안 돼, 이 안 된다라는 네버의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단한 절대 안 돼라는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서서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녀가 나를 밀어내니까 시간을 주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내려놔 주자. 이런 현명한 판단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오히려 의외로 빠른 시일 내로 여성분께 연락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잠깐 동안은 좀 환기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다른 사람도 소개를 받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엔젤 넘버를 자주 보는 건 성취 전주현상 맞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의심을 하고 이 엔젤 넘버에 너무 집착을 하면 잘 되던 것도 캔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유를 가지시라고. 마음을 내려놓고 대하시라고.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 거의 이 정도의 각오로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여자가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난 충분해. 다른 기회가 있어. 이런 강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셔야 여러분들의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이 남자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 메리제이 채널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문워크, 소원, 뭐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연애 스킬, 기술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봐도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서 나는 에너지는 와 정말 매력적이고 그냥 끌려요, 자석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난 진짜 화가 날 것 같고 나 분노할 것 같고 슬퍼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거는 상대방이 100% 200% 눈치를 챕니다. 진짜예요. 기대를 하지 않아야 여러분들의 짝사랑도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선물을 줬으니 얘한테서도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 내가 고백했으니 얘가 나한테 응답해줘야 되잖아. 내가 밥을 사줬으니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이런 계산 심리가 들어가고 기대감이 들어간 소원들은, 사랑 소원들은 설령 기적처럼 이루어져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짝사랑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코코 샤넬은 그랬어요. 살면서 우리가 일하는 시간과 사랑하는 시간을 빼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중요한 시간이 뭐가 있느냐? 맞아요. 진짜 일과 사랑,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실 때 왜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 한 명이어야 되는 거냐는 거죠. 물론 소울메이트, 쌍둥이의 영혼 이런 측면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되게 풍경 좋은 산을 보면 예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멋있다, 장관이다. 집으로 갖고 갈 생각을 하나요? 절대 옮길 수가 없죠. 산을 옮길 수도 없고 꽃을 꺾을 수도 없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예쁘다. 이곳에 있는 존재만으로도 나는 행복해. 그 에너지입니다. 그 텐션으로 가셔야 돼요. 설령 우리 럭키님이 그녀에게 어프로치 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 상태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엔젤 넘버 진짜 집착하지 마세요. 엔젤 넘버 자주 보셨다고 했잖아요. 엔젤 넘버 자주 보셨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1111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마음의 그 스위치가 중요한데 부정적인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다시 원점이에요. 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마음까지도 먹고 내려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이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그녀가 부담스러워하면 거리를 더 주시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신다면 언젠가 정말로 응답을 받으실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럭키님 나중에 그 다음 연인이 우리 럭키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먹으시길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제제님은 혹시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 나가신 건가요? 말씀하신 마음 공부를 통해 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땡기는 분야가 전부터 확실하신 편이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댓글 남겨주신 분은 질문을 2가지 남겨주셔서 일단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갈게요. 저는 지금 일본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매너리즘에 온 상태에 있고요. 일본어는 저랑 맞아요. 천직이에요. 외국어 자체가 천직이고 제 점성술 차트를 봐도 외국어 말하는 거 강사? 네, 완전 천직이에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받고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런 코멘트를 볼 때 저 진짜 기쁘거든요. 그냥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 기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새는 언어를 가르치는 거 이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힘이 난다고 해주실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런 거에 행복해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외국어, 일본어 그것만 생각했어요. 난 일본어 빼면 시체다. 난 일본어에 관련된 일만 할 거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영상에서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강사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중간에
다른 챌린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도전을 많이 했어요. 술 마신 김에 이번 영상에서만 말할게요. 다른 데에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을게요. 일본 관공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서 그런 거에도 도전해 본 적 있었고, 붙었는데 안 갔었고, 지상직 승무원 이런 것도 면접 보러 간 적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승무원 서류는 합격했는데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던 케이스도 있었고, 외사 경찰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서 안 된 적이 있었고, 시험들을 도전을 했었어요. 일본어 강사를 하는 도중에 그렇게 했었어요. 강사로 5년간 일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강사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막 이런 챌린지를 한 거죠. 막 이것도 도전하고 저것도 도전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블로그는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아시죠? 메리제이 블로그에서 별자리 번역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취미로 생각했어요. 잠재의식에 인풋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언제든 문 닫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튜버도 2019년 12월에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동안 블로거로 활동해왔으니까 유튜버도 잠깐 해볼까? 그냥 직감이 내려와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만 명의 럭키님들이 구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2021년까지도 저는 유튜브 얼마든지 중간에 닫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집착 안 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직감이 내려왔어요. 이 여정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저는 어디 조직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만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2022년부터 내가 조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업가 마윈? 그 사람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맥도날드 알바생 자리에도 떨어졌었다. 경찰 공무원도 떨어졌었고, 그리고 대학 입시도 떨어졌었다. 계속 불합격하는 인생이었다. 실패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지점까지 오는 하나의 길의 여정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영혼의 재능, 자신이 부여받은 재능이 있는데 마윈은 조직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CEO가 돼서 자신의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가 체질, 정말 그런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2022년이 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2023년 명왕성 물병자리 시대가 오면 격변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 어쩌면 제가 그 전조를 1년 전에 느낀 거일 수도 있어요. 조직에 얽매이면 안 되겠구나. 그 직업, 천직을 왜 조직 안에서만 찾으려고 했을까? 2022년 8월달 라이온게이트 시즌.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직에 얽매이지 말자. 어차피 내가 10년가량 되는 시간 동안 프리랜서로 살아왔는데 뭐가 두려운가? 그런 자신감이 갑자기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취미생활들을 돌아봤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수영, 블로그, 유튜브. 그런데 럭키님들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발신하는 그 내용에 많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보고 혹시 이쪽 길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동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제 거 차트를 보고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 조직에 있으면 언니의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가도 잘 될 운명이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발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언니가 원하는 걸 더 얻을 수 있고 빛나는 삶이 되어 갈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랬어요. 제가 요새 느끼기에도 그랬는데 동생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 사인을 라이온게이트 8월달 시즌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블로그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해온 거거든요. 악플 다는 사람들 너무 미워요 막 이런 거 공지사항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진짜 용서하지 않겠어 막 이런 거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약간 SNS 발신 작업에 깡따구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올해 여름부터 좀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동안은 정말 사이드로만 언제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이 블로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문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여름부터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이온 게이트 시즌 8월 달에는 영감이 많이 내려오는 시즌이거든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그런 영감을 받은 것 자체가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11월 기점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 생각은 이래요. 럭키님께서 질문해주신 그 부분은요. 직감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영혼의 목소리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의 우주의 직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이 이거예요. 영혼이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인이 언젠가 딱 베스트 타이밍에 내려와요. 그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억지로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직업이 아닐까? 이게 나의 천직이 아닐까?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대박이죠.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도 말하는 게 나랑 맞는다라는 생각도 한 적 없고요. 그냥 일본어가 좋아서 한 거예요. 유튜브랑 블로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언제든 문 닫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니까 이게 일이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찾아 나선다고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성술 차트를 돌려보거나 그리고 동양사주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확신을 갖는 건 아마 직감이 내려왔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어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20살 때부터 동양사주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걸로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거 서양 점성술? 이미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난 조직에 들어갈 거야. 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명예가 중요하다고 말로 먹고 사는 거?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주는 틀리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베스트 타이밍에 알려주고요. 그리고 못 알아채면 아까 마윈 얘기했었죠. 계속 불합격 시킵니다. 불합격. 맥도날드 못 가게 불합격. 경찰 되지 못하게 불합격. 대학도 가지 못하게 불합격. 근데 그 대학이 넘사벽 하버드 대학이었다고 하지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합격을 시키면서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왜냐면 마윈 같은 인재가 경찰이 되어 있다면 지금의 마윈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주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한 베스트 타이밍은 반드시 찾아온다. 내가 억지로 마음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시고 최대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노력을 조금 하시면 좋겠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좋아요. 베스트 타이밍은 얼마든지 언제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문워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문워크 하실 때 소원 작성할 때 자기 자신 들여다보지 않으세요? 그냥 막 대충 적지 않잖아요. 나는 뭘 좋아하는 걸까? 소원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나는 뭘 해야 즐겁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주의 직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베스트 타이밍은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문워크를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마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죠. 영혼이 납득을 해야 되는 순간은 그게 딱 적절한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만 동양사주에서 이렇다더라 이렇게 듣고 이해는 하겠지만 내가 진심으로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속에서, 마음 안에서 영혼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이 주는 사인, 영혼의 천직 이런 건 딱 맞는 타이밍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재님의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것만이 확실한 길이다는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도 불안이나 걱정을 잘 느끼기는 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제재님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감정을 혼자 표현하시는 행동을 하시며 날려버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정화인 건가요? 정화라는 것이 아직 저에게는 생소해서 정화가 낯설어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꼭 하고 일단 그게 루틴화가 되면 어느 정도 감정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독서, 필사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저의 감정을 기록을 해보기도 해요. 그 사람 진짜 짜증났다. 뭐 그 삐리리 진짜 때리고 싶었다. 진짜 짜증이 났네. 막 이렇게. 그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귀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 헤어지자고 내가 먼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 사람을 붙잡을까봐 노트에 적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 1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겠지, 메리제이?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 뭐 가정은 돌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걸 작성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지금 되게 모순적이지만 뭐 3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사람은 정말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그냥 느낌 봐 솔직하게 작성했어요. 쪼잔하고 소심하고 되게 예민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적고 나면 되게 힐링돼요. 정말 뭔가 토로를 하고 나니까 노트에다가라도 이렇게 적고 나니까 스트레스? 이런 걸 안 받게 돼요. 그리고 이 기록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실수할 것 같을 때 이 노트를 펼쳐보면 아, 내가 이 사람 절대 붙잡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도 명확히 바로 서게 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자신을 또 들여다볼 수 있게 돼요. 아, 막 이게 감정도 억누르면은 진짜 나중에 병이 되거든요. 이게 병도 안 걸리고 좋아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풀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현대사회 살아가면서. 그래서 노트에 적으면서 좀 소심하지만 기록하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가족한테 했더니 너 정말 소심하다고. 조용하게 이렇게 옆에 책이나 이런 거 옮겨 적고 조용하게 1시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정말 힐링이 돼요. 제 3자의 입장으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게 되게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데는 베스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화가 나요.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태도를 취했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기 내서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사를 씹었어. 지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비 걸었어.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잠깐의 몇 초 동안 제 3자가 되어서 제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한 번에 되진 않고요. 여러 번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이게 내가 지금 감정에 사로잡히기 직전이구나를 캐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올라오죠. 저도 인간인데 자아가 있잖아요. 짜증나, 화가 나라는 자아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왜 지금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거네? 저 사람은 그냥 나한테 방해로 들어오는 사인이고 나는 저거에 반응하지 않으면 평온할 텐데 내가 저거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좀 한 템포, 한 걸음 물러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는데 처음엔 진짜 안 돼요. 여러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럭키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걸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표정하고 있을 때 의외로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자책, 불안, 미래에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초조한 불안,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게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아마 횟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은 언제나 불안을 느끼고 위기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무표정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불안, 피로, 짜증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때마다 연습을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또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메리야, 근데 너 왜 지금 불안해하는 거야? 불안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닌데 왜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말을 걸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바로 느낄 거예요. 나 지금 분노 올라왔다. 아니야.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자. 자아가 말하는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런 대처 방법을 하면서 제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열이 받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악플을 보면 막 주먹 불끈해요. 진짜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냥 삭제하자. 이런 올라오는 감정을 느끼니까 근데 채널이 커지면 그냥 악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냥 삭제하고 자삭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기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로 누적될 수 있으니 운동으로 가서 또 푸는 거고요. 운동도 하고 이게 가끔 마시고 싶은 날에는 술도 적당히 마셔주고 그렇게 합니다. 잠도 푹 잘 때는 푹 자고. 정화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내 안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노트에 막 토로해보세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던 트라우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어떤 상황에서 서운함을 느끼는지, 나는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그러나 나는 단점과 장점 모두 다 사랑하겠다, 인정해주고, 화가 났을 때는 뭐 때문에 화나는지, 남자친구가 나의 속을 썩일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뭐 이런 걸 갈겨 써도 좋으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전날 막 화가 났어요. 밤 11시에. 근데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8시, 9시 푹 자고 일어나면 그 분노의 에너지가 또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그거예요. 되게 순간적인 감정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근데 그거를 더 키울지 더 축소시킬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그 감정은 또 원래 오래 유지되지도 않아요. 근데 막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부풀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데 그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 순간에 막 화가 나니까 막 짜증이 나, 화가 나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요. 근데 그런 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감정 노트를 써보시고 운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정화예요. 명상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도저히 내가 메리제인이 말하는 거를 실천할 수 없겠다면은 명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온라인 명상 이런 것도 요새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근데 명상을 그렇게 집착해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감정과 친구가 되어보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펑펑 울어도 돼요. 매일매일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안 나와요. 최근에는 울진 않았는데 또 여름에 또 슬픈 드라마를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 영화가 날 울렸어. 막 진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눈 팅팅 부었어. 근데 또 의외로 2, 3일 지나서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너무 흥분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네거티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 무의 감정. 밸런스 맞는 감정. 그걸 유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24일은 사수자리 신월이에요. 긍정의 기운이 가득한 타이밍이죠. 우리 그 시즌을 향해서 지금부터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신월 시즌 이전에 한번 재고해 보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주세요. 지금은 그런 게 개운 액션입니다. 타인과 함께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물론 즐거워요. 그런데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